이런 합사 환경은 우리가 좁은 공간에 무서운 조폭 아저씨들과 있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생각만으로도 좀 스트레스네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처음으로 물고기를 사셨나요? 그리고 며칠 후에 죽은 물고기를 발견하셨나요? 또는 물고기를 몇 달 동안 기르고 계시지만 조금씩 물고기가 계속 죽는 일이 반복되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마 물고기를 키우신 지 오래되지 않으셨다면 아무런 이유 없이 물고기가 죽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물고기를 사실 때 이미 물고기의 상태가 좋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물고기가 죽는 이유를 무려 10가지 정도를 알아보고 이 중에 내 수조가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말씀드릴 10가지 원인은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물고기가 왜 죽게 되었는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죠. 이런 스트레스는 물고기를 죽이는 즉각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한폭탄 같은 요소입니다. 물고기를 죽게 만드는 스트레스의 일반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수족관에 물잡이가 완성되지 않았다. 여과사이클 물잡이란 말은 여과기와 수조에 충분한 양의 박테리아를 번식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대략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여과사이클과 물잡이에 관한 영상은 위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물잡이 과정이 없이 물고기를 투입하게 되면 두세 마리 정도의 물고기는 괜찮지만 조금만 많은 양의 물고기가 들어가더라도 배설물과 먹이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를 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물고기를 힘들게 합니다. 두 번째, 환경이 맞지 않는다. 물고기는 종류마다 선호하는 환경이 다릅니다. 큰 예로 해수어는 민물에 살 수 없고 민물고기는 바닷물에 살 수 없죠. 좀 더 자세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많이 키우고 있는 베타피쉬는 잔잔한 물을 좋아합니다. 강한 수류의 움직임은 베타에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반면 플레코라고 하는 물고기는 숨을 곳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아프리카 시클리드들은 약알칼리성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물고기가 선호하는, 그러니까 원종이 살았던 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면 그만큼 수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족관이 너무 작다. 수족관이 작은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수조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많은 물고기의 숫자죠. 이런 과밀 사육은 바로 물고기를 죽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밀 상태는 크게 3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물고기가 많은 만큼 먹이와 배설물의 양이 늘어나고 그만큼 많은 여과 박테리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작은 수조에서는 박테리아가 살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물깨짐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여과되지 못한 물은 암모니아 수치를 높이고 물고기를 병들게 하죠. 뿐만 아니라 과밀 자체가 물고기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움직일 공간이 부족하니까요. 마지막으로는 산소가 부족해지게 돼서 질식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에는 당연히 그 확률이 더 높아지죠. 네 번째, 합사하면 안 되는 물고기가 있다. 극단적인 예로 피라냐와 구피가 섞여 있다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피라냐가 아니더라도 합사가 어려운 물고기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클리트와 구피는 합사하면 안 되는 것처럼요. 이런 합사 환경은 우리가 좁은 공간에 무서운 조폭 아저씨들과 있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생각만으로도 좀 스트레스네요. 물고기를 데려오기 전에 꼭 합사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다섯 번째, 먹이를 너무 많이 준다. 이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다뤘었는데요. 급여량을 어느 정도 주면 좋을지 결정하는 영상에서 적정한 급여량과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렸는데 위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1분에서 2분 먹을 양을 하루에 1번 내지는 2번 급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고기는 자연 상태에서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아요. 먹이를 적게 주는 것이 오히려 물고기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섯 번째, 일주일에 10분에서 20분 정기적인 관리를 하지 않는다. 일단 물고기를 기르는 어항을 집에 들이셨다면 관리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1회 20분 정도 정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화장실과 주방, 거실이 분리되어 있는 우리와는 다르게 물고기는 모두 어항 안에 있으니까 반드시 청소가 필요하겠죠. 일주일에 10분만 투자하면 물고기가 건강해진다고 소개해드린 영상에서처럼 짧은 시간이지만 투자해주세요. 일주일에 20에서 25% 정도의 물을 갈아주는 것만으로도 물고기는 훨씬 건강해집니다.
7번째, 물고기를 처음 사서 내 어항에 넣어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수족관의 물과 내수조의 물, 그리고 제 고향인 충청북도와 서울의 수돗물은 적던 크든 수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pH나 염도의 변동은 물고기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맛댐을 해줘야 하는 이유예요. 변화에 천천히 적응하는 방법. 물맛댐도 이미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위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8번째, 염소를 제거하지 않은 수돗물을 사용한다. 수돗물 속의 염소는 살균 그리고 소독제입니다. 때문에 염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수조 속에 또는 여과기 속에 박테리아를 멸균시킬 수 있어요. 박테리아가 멸균되면 분해되지 못하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물고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받아놓은 물을 사용하거나 염소 제거제를 사용한 후에 수돗물을 사용해 주세요. 9번째, 이동 중에 받는 스트레스. 사실 물고기 입장에서는 잘 놀고 있던 수족관에서 갑자기 투명한 봉투에 담겨서 납치를 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봉지 안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거대한 파도를 경험하는 것 같은 충격일 수도 있죠. 때문에 집에 도착해서 별도의 통에 풀어주고 충분한 물맛댐 후에 수조에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기생충이나 질병. 누구나가 알듯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고 스트레스가 없는 물고기는 강한 면역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어느 어항에나 질병을 일으키는 균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컬럼나리스 같은 치사율이 아주 높은 질병들조차 어느 어항에나 균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고기가 약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발현이 되죠. 그러니까 평소에 짧은 시간이라도 투자해서 관리해 준다면 질병으로부터 물고기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아나 물 밖으로 뛰어나오는 점프사로 죽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부분들은 사실 어쩔 수 없거나 뚜껑을 사용해서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수족관을 하게 된 지 벌써 8년이 지났는데 하지만 여전히 물고기가 죽는 모습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죽는 대부분의 원인은 주인이 실수를 하거나 잘 알지 못해서입니다. 만약 위에 10가지 이유 중에 원인이 있다면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내수조가 위에 10가지 원인 중에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고기가 죽는 이유 10가지, 그리고 간단한 관리법에 관한 영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